오늘은 호주의 대표적인 대학교와 호주 유학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호주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세계 랭킹이라 볼 수 있죠. 종합대학의 수는 40여 개밖에 없지만 GAC라 불리는 호주 상위권 대학 8개 대학 모두 2022년 기준 QS 세계 랭킹 100위권 내에 들었습니다. 그중 호주 탑3 대학인 호주 국립대, 멜버른대, 시드니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대학이라면 역시 호주 국립대학이죠. ANU라는 약자로 불리는 대학인데요.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적, 행정적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캔버라는 최고의 연봉과 호주 전역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갖고 있는 도시인 만큼 추후 취업이나 인턴 활동에도 유리한 면이 있겠죠. 1946년에 개교하여 호주의 명문대 그룹 G8 대학들에 비해 100년 가까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된 대학인 만큼 호주의 정치, 사회,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굿 유니버시티 가이드에서 명성, 교수 자질, 졸업생 평균 연봉, 취업률에서 5성급 대학교로 인정받은 명실공히 호주 최고의 명문대입니다. 멜번 대학은 ANU의 뒤를 잇는 호주 대표 대학으로서 전공별 랭킹이 높은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인문학, 사회과학, 생활과학은 2022년 기준 QS 세계 랭킹 20위권 내에 들었죠. 학교가 위치한 멜번은 국내에도 잘 알려진 교육도시인데요. 런던, 파리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국제학술도시입니다. 실제 멜번 대학교에는 35,000명의 학생 중 8,000명이 넘는 학생이 유학생일 정도로 세계를 대표하는 국제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국제적 감각을 익히며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도시는 역시 시드니죠. 시드니 대학은 호주에서 가장 긴 역사와 큰 규모를 가진 대학입니다. 취업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 자국 학생들뿐 아니라 유학생들까지도 호주 내 취업과 해외 취업에 대해 학교 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집세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교통이 편리한 곳에 대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드니 근교에 비교적 저렴한 숙소를 구할 수 있어 대도시 생활의 장점은 누리되 생활비의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호주 대학은 단 2개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으로 각 대학의 편차가 한국 대학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대학의 랭킹이나 대외적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각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호주 대학의 수가 많지 않지만 각 대학의 수준이 높은 이유는 호주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기술직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실무 중심의 직업학교라고 할 수 있는 테이프라는 2년제 전문대로 더 많이 진학을 합니다. 종합대학이 40여 개뿐이지만 테이프는 200여 개인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반면에 호주 종합대학은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진학을 하다 보니 수준 높은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기술교육과 학문연구에 따라 뚜렷한 유학 목적을 세울 수 있다는 것 또한 호주 유학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더욱이 기술 이민의 문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전공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 직업군이라는 전제와 지방에서 3년 거주라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서구권 취업 이민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호주 유학에도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있겠죠. 호주 대학이 세계적 랭킹이 높은 것에 비해 한국에서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지에서 취업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유학 후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희망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한국 기업에서의 인지도와 선호도 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영주권 신청의 기회가 아직은 있지만 이민 정책의 잦은 변화로 전공을 시작했을 때와 졸업했을 때 부족 직업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식 영어는 역시나 한국에서 선호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식 영어도 아니고 영국식 영어도 아닌 호주만의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요즘 한국 젊은 세대도 말투에서 지역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처럼 호주식 영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고 지방으로 갈수록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호주식 영어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호주식 영어에 노출이 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식 영어는 역시 한국에서 선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유난히 인종차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유학 국가인데요. 제 학생들을 통해 전해 들은 현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지역마다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야기로는 백인한테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고 오히려 타 이민 민족이 간혹 한국인을 만만히 보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소도시로 간 학생들은 시선으로 느끼는 차별이 간혹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영어 발음을 듣고 차별을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낮에 일반적 상황에서 차별받은 일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비일반적이라면 해가 진 시간에 인적이 없는 길에 혼자 서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정리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밤에 다니지 않으며 걱정할 부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호주 정부에서는 다문화 정책으로 인종차별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reign student라는 표현 대신 international student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race가 아닌 ethn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꽤 세심하게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몇몇의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일 뿐이고요.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대학을 비롯해 호주 유학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호주 유학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생각의 각도가 다른 다르다 잼소장이었습니다. 피디님 그거 아세요? 호주가 영어로 오스트레일리아잖아요. 네. 근데 동유럽에 가면 또 오스트리아라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쵸. 두 개 좀 헷갈리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갔던 학생이었는데 네. 방학 중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너무 재밌어서 선물 하나를 저한테 준비했다고 보내준 게 있었는데 네. 그게 그냥 작은 컵이었어요. 네, 근데 네. 컵에 있는 문구가 No kangaroo in Austria. 어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레일리아랑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오스트리아 국가에서 그거를 대놓고 그냥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레일리아는 다른 나라야 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광고 문구, 관광 문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유쾌하게 받았던 적이 있네요. 그러네요. 네.